조선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살았던 왕을 꼽으라면 아마도 광해군이라는 이름이 맨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는 왜 그토록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운명이었을까요? 왕좌에 오르기 전부터 숱한 고난을 겪었고 결국 권력의 정점에서 폐위되어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던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서글픈 대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격동적인 여정 내내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모든 비극을 함께 감내해야 했던 한 여인, 바로 패비 유씨의 지독한 사랑과 헌신은 또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권력의 칼날 위에서 위태롭게 춤추던 한 왕과 그를 향한 애끓는 사랑으로 점철된 한 여인의 가슴 시린 서사를 함께 따라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들의 깊은 고뇌와 감춰진 진실들,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덧없는 권력 속에서도 피어난 숙명적인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시대, 바로 임진왜란의 참화 속에서 비극적인 서막을 올립니다. 1592년 예군의 침략으로 온 국토가 불바다가 되고 백성들의 피눈물이 마를 새 없던 그 시절, 조선 왕실 또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임금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오르며 아직 정식 세자가 아니었던 어린 광해군에게 분조를 이끌어 백성들을 수습하고 전란을 지휘하라는 막중한 명을 내립니다. 광해군의 나이 겨우 18, 청년의 몸으로 그는 불타는 궁궐과 폐허가 된 도성을 뒤로한 채 전장을 누비며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부신 활약은 참혹한 전란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강렬하게 빛났고 고통받던 백성들의 지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그의 눈부신 활약은 오히려 아버지 선조 임금의 깊은 질투와 끊임없는 견제를 불러오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란 중에 세자로 책봉되긴 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광해군의 왕실 내부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적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늘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야 했으니까요. 마치 유리 조각 위에 서 있는 듯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삶이었죠. 아버지 선조의 차가운 시선은 광해군의 마음을 늘 얼어붙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를 왕의 정당한 후계자가 아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추장스러운 그림자처럼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어린 시절부터 광해군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왕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했던 그의 삶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죠.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고난과 위기라는 두 글자를 숙명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세자로서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전란을 수습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자리마저 늘 위태로웠던 이중적인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요? 그의 얼굴에는 늘 깊은 고뇌와 말 못할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서려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스스로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비극적인 예감을 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세자의 곁을 묵묵히 지키던 이가 바로 세자빈 유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위태로운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숨죽여 지켜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견뎌내야 했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세자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자 고통이었을 겁니다. 궁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갑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유씨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불안한 미래를 함께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걱정은 그들의 모든 순간을 짓눌렀을 겁니다. 과연 위태로운 운명의 그림자는 언제까지 그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힐까요? 이 불안한 서막은 그들의 기나긴 고난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광해군과 세자빈 유씨가 겪어야 했던 불안정한 세월을 엿보았죠.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간신히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아버지 선조의 차가운 시선과 끊임없는 견제는 그의 마음을 늘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유씨 역시 남편의 위태로운 처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숨죽여 지켜보며 말 못할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고요. 이제 그 불안한 서막을 지나 마침내 광해군은 오랜 기다림 끝에 염원하던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왕의 자리는 단순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고독과 가혹한 시험대의 연속이었을 뿐이죠.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과연 어떤 군주였을까요? 그는 오랜 전란으로 피폐해진 백성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했기에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동법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려 했던 그의 의지는 매우 확고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백성들이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느라 겪었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고 쌀로 통일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세금 제도를 혁신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막강한 기득권을 가진 대지주와 관리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받는다고 여겼던 이들은 온갖 명분과 방법으로 대동법 시행을 방해하고 나섰죠. 그럼에도 광해군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에 맞서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의 눈은 늘 백성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광해군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놀랍도록 냉철하고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 후금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마치 날선 칼날 위에 서 있는 듯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오랜 맹방이었던 명나라는 조선에게 임진왜란 때 자신들이 도와준 은혜를 갚으라며 후금 정벌에 참전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반면 급격히 성장하며 이협적인 존재로 부상한 후금은 명나라와 대립하며 조선의 중립을 노골적으로 요구했고요. 이 난감한 외교적 딜레마 속에서 광해군은 당장 눈앞의 명분을 좇기보다는 백성의 안위와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명나라의 파병은 하되 후금과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리는 중립외교라는 고도의 전략을 선택했죠. 이는 훗날 줄타기 외교라 불리며 그의 외교적 수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백성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그의 깊은 고뇌가 담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처럼 개혁 군주의 면모와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보이던 광해군에게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비정한 숙청이었죠. 그는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 결국 싸늘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계모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등 왕실 내부의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겪었던 뿌리 깊은 적통 콤플렉스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끊이지 않던 정적들의 위협이 그를 더욱 잔혹한 선택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불안정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결정들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았죠. 이 모든 경랑의 과정 속에서 왕비 유씨는 남편 광해군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세자빈 시절부터 겪었던 불안감은 왕비가 되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남편의 권력이 더욱 강해질수록 그 권력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와 비정한 숙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고뇌와 인간으로서의 갈등 사이에서 이태롭게 흔들리는 광해군을 보며 유씨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녀의 불안한 눈빛 속에는 남편의 위태로운 권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깊은 근심과 함께 이 모든 비극이 언제 끝날까 하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화려한 궁궐 생활 뒤편에는 늘 차갑고 냉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셈이죠. 이처럼 광해군과 유씨 부부에게 왕좌는 영광보다는 고독과 위태로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과연 위태로운 왕좌는 언제까지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갈까요? 이제 이 비극적인 왕좌의 그림자는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며 그들의 운명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비극적인 그림자는 1623년
인조반정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광해군 부부를 덮치고 말았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궁궐의 고요를 깨트린 것은 반정군의 우렁찬 함성이었습니다. 한때는 조선의 임금이었던 광해군,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던 왕비 유씨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왕좌는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죠.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은 등을 돌리고 굳건했던 왕권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죠. 폐위된 광해군은 왕을 상징하던 골룡포를 벗어 던지고 낡고 초라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은 한때 조선을 호령하던 군주의 위엄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찬란했던 왕의 삶은 그렇게 한순간에 막을 내리고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척박한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뿐이었죠. 모두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패비 유씨는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광해군의 손을 잡았죠. 왕비의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폐위된 남편과 함께 험난한 유배길에 오르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녀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한 남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뿐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상실감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서로를 향한 의지는 더욱 굳건해 보였습니다. 유배선에 몸을 실은 광해군과 유씨 부부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위로를 건네는 척박한 땅, 제주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고통스러웠죠. 그들은 낯선 섬에서 외딴 초가에 머물며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궁녀와 신하들의 시중을 받던 왕과 왕비였지만 이제는 모든 일상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궁궐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고립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권력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유배지는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고립의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광해군과 패비 유씨는 인간으로서 감내해야 할 가장 깊은 절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왕자를 잃은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버려졌다는 상실감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오직 서로의 온기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척박한 유배지에서 그들을 지탱해준 것은 아마도 그 오랜 세월 함께했던 깊은 사랑과 동지애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여정에도 끝은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들에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유배지의 혹독한 환경은 패비 유씨의 연약한 몸을 더욱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궁궐에서의 화려했던 시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비루한 삶은 그녀의 병세를 더욱 깊게 만들었죠. 광해군은 병든 아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잃은 지아비로서 이제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차가운 유배지의 밤, 작은 초가집에서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간병했겠죠. 그의 눈에는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위엄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나락의 끝에서 더욱 단단하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깊은 사랑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시간과 운명이었을 겁니다. 패비 유씨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갈수록 가빠졌고 창백해진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광해군은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는 아내의 차가워지는 손을 붙잡고 아마도 지난날의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렸을 테죠. 불안했던 세자 시절부터 시작된 인연, 왕위의 올라개혁을 꿈꾸던 희망, 그리고 반정으로 모든 것을 잃고 유배길에 올랐던 절망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23년 인조반정으로 유백일에 오른 지 약 2년 후인 1625년 10월 8일, 패비 유씨는 제주도의 척박한 땅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광해군의 품 안에서 그렇게 쓰러져 갔죠. 왕의 아내로서, 그리고 패비로서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치러진 그녀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간소했습니다. 화려한 왕실의 예식은커녕 최소한의 격식조차 갖추기 어려웠을 겁니다. 오직 광해군과 몇몇 수행원만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지켰을 뿐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광해군의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던 그녀마저 잃고 이제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패비 유씨의 죽음은 광해군에게 깊은 상실감과 함께 삶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뜨리는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죠. 그는 망망대해 같은 유배지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제주 앞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좌의 영광도 권력의 힘도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몸부림치지는 않았을까요? 패비 유씨의 죽음 이후 광해군의 삶은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그는 1641년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할 때까지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한때는 조선의 왕이었고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였지만 마지막은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죠. 그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패비 유씨의 무덤은 경기도 광주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죽어서도 함께할 수 없었던 그들의 운명은 권력의 덧없음과 비극적인 사랑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광해군과 패비 유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은 한때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진실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간적인 사랑과 헌신은 역사의 냉혹함 속에서도 빛나는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인간이 겪는 고뇌, 사랑, 그리고 상실감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일깨우는 소중한 기록이 아닐까요?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적 유대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광해군과 패비 유씨의 운명적인 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